그러면 표준전극 전위 7절 표준전극 전위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전지는 우리가 뭐 1.5V 뭐 이렇게 볼트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위, 그 전위라고 그러는데요. 전위. 아마 물리학을 혹시 배우신 분 계시면 전위라는 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볼트 그리고 단위는 그렇게 되는데, 이 전위를 우리 화학에서는 그런 그 전위를 화학에서 지금 이 전기화학 부분에서의 그런 반응으로 이루어진 어떤 기본 전극들이 있고, 그 전극 사이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갖고 자발적으로 지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전해 전지 말고 갈바니 전지, 그냥 일반적인 그 자발적인 반응에 의한 전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불타전지. 그래서 그 전지를 구성하는 산화되는 산화전극과 그 다음에 환원전극, 요 각각을 구성하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반응들이 어떤 전위를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전위를 갖고 있느냐, 그걸 보통 우리가 E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전위를 요 두 개의 전위를 산화 반응이 있고 환원 반응이 있으면 그 반응들에 대해서 두 개의 전위 값을 더하면 요런 산화 반응, 요런 환원 반응으로 이루어진 요 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지의 CELS 전지의 이걸 다른 말로 기전력이라고 해요. 기전력. 요것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반응, 요렇게 구성된 전지는 요만큼의 전압이죠. 볼트니까. 기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요 각각의 산화 반응, 환원 반응, 그 반응식을 이루는 그 반응에 대한 이 전위값을 알 때. 근데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SH,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 그래서 표준수소 전극. 요 표준수소 전극을 갖고 기본적으로 요렇게 이루어진 요 표준수소 전극의 전위를 우리가 0.00 볼트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이 표준수소 전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일단, 표준 수소이온이 1몰 농도일 때, 그런 농도의 용액에서, 1기압의 수소 기체로 둘러싸인 얇은 그림은, 여기 그림이 안 돼 있어서, 글로 봤을 때 이해하시기 좀 어려웠던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 표준수소 전극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거기 교재에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표준수소 전극이 있습니다. 그 표준수소 전극이 있는데, 그 표준수소 전극의 전위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도씨, 온도가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25도씨에서 0.00V로 정했어요. 기준을 정하고, 그걸 갖고 한쪽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CU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 반응에 대해서 전위값이 이렇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표준수소 한쪽에는 표준수소 전극, 이 표준수소 전극을 한쪽에다 이렇게 SH 달아놓고 여기다가 CU하고 이렇게 반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 요걸 기준 0으로 해놓고 그것하고 요 반응의 기전력 차이를 계산해서 요걸 각각을 다 구한 겁니다. 그 각각을 구한 값들은 여러분들 교재나 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제 노트에는 없고요.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갖고 각 반쪽 반응.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 환원 반응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환원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전이라고 보통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 표준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원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CU 2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전자 두 개를 받아서 CU가 되는 이런 반응, 환원 반응에 대한 전입값을 표준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룰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 구한 거예요. 실험적으로. 그건 우리가 이제 쓰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구성됩니다. 그거는.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표준 전이값을 주면 그 표준 전이는 기본적으로 환원 반응에 대한 것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화 반응이다. 산화 반응이다 되면은 이게 뒤집히죠.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면. 그죠? 뒤집히니까 그럴 때는 이 재료가 어떻게 되냐면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라고 하면 이렇게 산화전이로 이렇게 역반응으로 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 환원전이는 그대로 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이값을 다 더해서 그렇게 이 두 반응으로 이루어진 전지의 기전력은 이 두 개의 값을 그냥 그대로 더한 것이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연습을 아마 그게 뒤에 있을 텐데, 그거 좀 이따 보고요. 일단,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따 보고, 다른 얘기를 하나, 그 밑에, 그럼 표준 전극 전이 갖고, 뭘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전지 얘기할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에 의한 전지가 있다는 얘기했고, 비자발적이라고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셀에, 전지의 기전력, 전지의 기전력을 계산했을 때, 이 값을. 이 얘기는 뭐예요? 산화전극, 그죠? 환원전극하고, 산화전극하고, 의 표준전입 값을 다 더한 값이 전지의 기전력인데, 요 값이 0보다 작으면 반응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써 있어요? 자발적으로 일어난대요, 안 일어난대요? 0보다 작으면. 자발적으로 정반응 쪽으로 자발적으로 안 일어나죠. 이거는 역반응입니다.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이퀄이면 평형이에요. 평형이고, 왜 0보다 크면, 이것이 0보다 클 때 정반응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를 써먹을 수 있으려면, 그 기전력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뭐하고 연결을 시키냐면요. 우리 자발적이다, 비자발적이다 라는 걸 연력학에서 해서 뭐 갖고 얘기했죠? 깁스 에너지 갖고 얘기했죠? 예, 깁스 에너지. 델타 G0. 이거 갖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거, 델타 G0가 유도는 안 합니다. 유도는 안 하고, 제 노트에 아마 이게 조금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써드린 거를 잠깐 쓰세요, 같이. 델타 G0는 뭐예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마이너스 N, F, E, 0, 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건 없으니까 쓰세요. 이거 유도는 안 합니다. 유도는 안 하고 그냥 결과만 합니다. 예, 결과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깁스 에너지하고요. 전지의 기전력하고 관계예요. 깁스 에너지와 전지의 기전력 관계. 그럼 보세요.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어떨 때 자발적이에요? 이 차이가? 깁스 에너지 변화가 0보다 정반응으로 자발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작아야 됩니다. 0보다 작아야지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게 0보다 작으려면 보세요. N은 뭐냐면 여기서 몰수예요. 몰수인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수인데 뭐에 몰수냐면 다 산화하는잖아요. 그럼 전자의 몰수예요. 그 반응에서 관여된 전자의 몰수고
F는 뭐냐면 페러데이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페러데이 상수에서 전자 1몰이 갖는 전하량이 있어요. 예, 전자 1몰이 갖는 전하량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페러데이 상수라고 얘기하고 E셀 제로 이건 외우고 그러면 보세요. 페러데이 상수는 96485 쿨롱인데 양수예요. 다 N, F 다 양수거든요. 그러면 델타 G0가 0보다 작을 때 자발적이다 그러면 0보다 작으려면 이 전지의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이것이 0보다 크면 되죠. 뭐랬어요? 아까 0보다 크면 전반응이 자발적이라고 했죠. 그것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요 얘기는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만 정리했는데 요거 하나를 더 플러스 시킬게요. 델타 G0 마이너스 NF E셀 제로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예, 유도는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그 반응이 전지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요? 다 수용액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하나 반응 그죠? 다 그죠? 그러면 그 반응이 뭐 앞에서는 그렇게 명시를 안 했지만 다 평형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평형하고 관계가 있어서 평형상수와 깁스에너지의 관계 뭐 있죠? 이게 또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 유도 안 했고 마이너스 RT ln K 그죠? 델타 G제는 마이너스 RT ln K입니다. 화학평형 다시 보세요. 이건 두 식은 외우셔야 돼요. 예, 뭐 유도 특별히 지금 이 수준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못 푸는 거니까. 그럼 보세요. 델타 G0가 마이너스 RT ln K, 델타 G0가 마이너스 NF E셀 제로라고 했죠? 두 개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같이 연관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 그래서 E셀 제로, 그러니까 전제 기전력하고 평형상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 정리하면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죠? E셀 제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NF분의 RT ln K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NF분의 RT ln K E셀 제로는 그러면 거기 8절에 보시면 네른스트 식 해갖고 8절에 보시면 네른스트 식이 있습니다. E셀은 E셀 제로 마이너스 NF분의 2.303 RT 로그 Q 그게 나오죠? 그 식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NF분의 뒤에 항로 보면 NF분의 RT 앞에 2.303이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로그 Q죠. 로그하고 2.303 합치면 LN이 되거든요. 예. 여기 같아요. E셀 제로가 이건 E셀 제로고 거기서는 뭐예요? E셀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서의 이건 평형상수와 그 셀의 기전력하고 관계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로그 Q잖아요. 그죠? Q는 뭐예요? 질량 작용비, 반응비. 그죠? 평형상수에서 우리 화학평형에서 평형상수 K하고 질량 작용비 평형상수 K하고 질량 작용비, 반응비 Q하고 관계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여기서의 이건 평형 상태에서 얘기고요. 이거 K는 Q는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의 그 각 이온들의 상태 몰농도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런 상태에서의 그 셀의 기전력을 구할 때는 그렇게 구한다. 여기서 여기 E셀 제로 할 때 여기 동그라미 위에 붙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제로 다 붙은 게 뭘 의미해요? 표준 상태를 나타내죠. 표준 상태. 하여튼 위첨자로 제로 붙은 건 다 표준 상태입니다. 예. 표준 상태예요. 근데 거기 네른스트식에서는 뭐예요? 이 셀이죠. 이 셀은 거기서 어떻게 썼어요? 여기 좀 지우고 쓰면 이 셀은 이 셀 제로 그다음에 마이너스 NF분의 RT 2.3을 써주고요. 로그 Q다. 이것이 이제 네른스트식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 상태, 그러니까 표준 상태 아니라는 거예요. 온도가 25도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상태에서의 온도가 다르죠. 특정 상태에서의 그 셀의 그런 환경에서의 셀의 기전력이 어떻게 되겠냐 그런 계산입니다. 여기는 이제 표준 상태에서고요. E셀 제로는 그거의 차이점이고 그렇습니다. 요 델타 G0부터 마이너스 E셀 제로 그다음에 마이너스 RT ln K 두 가지 식으로부터 요 식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평형상수값하고 그다음에 그 셀의 기전력의 관계를 물어보면 이 식을 써야 돼요.
평형상수하고. 근데 반응비하고 나오고 어떤 특정 상태, 평형상태가 아닌 상태에서의 뭐 셀의 기준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 식을, 네른스트 식을 써갖고 하는 거고요. 이 식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 식으로부터, 이 셀제로 요 구하는 식으로부터 이렇게 유도된 거니까, 그 유도 과정 우리가 공부를 안 하지만, 아무튼 요렇게 정리된다는 거. 네른스트 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그 예제 위에 건 좀 이따 풀고요. 여기서 보면 이 셀, 거기 네른스트 식 밑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셀은 임의의 조건에서의 전극 전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셀 제로는 표준 전극 전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R 기체상수. 여기서는 뭐 칼로리 나왔는데 칼로리는 요즘 잘 안 쓰니까 그냥 줄법 8.314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T 온도 절대 온도고요. N은 전자수라고 그랬죠. 몰수 전자수. 반쪽 반응에서 이동되는 몰수니까 전자를 2개 주고 받으면 2몰이 되는 거고 1개 주고는 1몰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F는 페르데 상수인데 페르데 상수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나오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자 1몰의 전하량이다. 전자 1몰의 전하량. 전자 1몰의 전자 1몰의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가 움직이는 거니까,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의 흐름이니까,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거니까, 그 전자 1몰에 움직일 때는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발생하냐 하면 96485 줄 퍼 쿨롱입니다. 거기 96485로 돼 있죠. 예. 줄 퍼 쿨롱. 아니요. 쿨롱 퍼 몰입니다. 쿨롱 퍼 몰. 우리 일반적으로 쿨롱 퍼 몰을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쿨롱 전하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물리에서 전기화학 나오는데 J는 VC라고 보통 J는 VC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J는 VC. 뭐냐면 1줄은 흐른 전하량하고 전이차. 예를 들면 그거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전이차가 이만큼 나잖아요. 전이차가 이만큼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전이차 날 때 여기 전자들이 있으면 전자를 여기다 끌어올리는 데까지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한 양이 얼마냐? 일한 양 줄은 요 전이차와 거기에 가해준 전하량하고 곱이란 얘기예요. 그 물리에서 나온 전기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일단 옛날에 고등학교 때 물리 배우신 분들은 이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J는 VC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이제 뒤에서 우리 써먹는 Q equal IT. 뭐냐? 역시 Q도 전하량인데 Q는 IT. I는 전류입니다. 전류. T는 시간. 그러니까 전류는 우리가 뭐라고 암페어를 단위를 쓰거든요. 시간은 초고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흐른 전류 양을 전하량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화학에서 쓰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그런 겁니다. 예. 그건 뒤에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페르데 상수가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페르데 상수가 뭐라고요? 전자 1몰의 전하량. 전자 1몰은 몇 개예요? 6.5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전자가 흐를 때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생기냐? 96485 쿨롱만큼의 전하량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페르데 상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Q는 반응비, 어떤 특정 상태에서의 농도 비로 표현하면 되겠죠. 반응 지수 또는 질량 자극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가 아닌 다른 농도나 다른 분압에서의 전극 전위를 계산할 때는 이런 네른스트식을 쓴다는 거. 그리고 밑에 이제 뭐 25도 C에 대해서는 25도 밑에 나온 식은 이제 8번 위에 있는 식은 뭐냐면 이제 요 RT, NF분의 RT를 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이제 조건은 뭐냐면 25도 C로 온도를 계산해주고 R 8.314 집어넣고 페르데 상수 96485 쿨롬 퍼 몰 집어넣고 해서 나온 값이 n분의 0.0592예요. n분의 0.0592 로그 Q. 간단하게 문제를 풀 때 쉽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5도 C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좀 편하겠죠. 왜냐면 25도씨에 보통 25도씨에 대해서 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오니까. 예. 그래서 네른스트식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제 7번부터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7번 보시면 알루미늄하고 구리하고 2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것이 3Cu 구리하고 알루미늄 이온이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준 전극전이는 줬어요. 전부 다 그거 다 환원 반응이죠. 예, 보세요. 단 보면 Al 3가 플러스 3E 마이너스가 알루미늄이 되는 요것의 표준 전극전이가 E0가 마이너스 1.676이고요. 그 다음에 Cu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구리가 되는 요 반응에 대해서는 플러스 0.33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위에 있는 반응식 빼고 이 위에 있는 반응식 모른다 치고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반응 이루어진 전지다. 그럼 저희 전지를 구성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조건에서 이건 모르고 그럼 그거 갖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 값을 갖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전이에요? 표준 환원전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 값이 크면 클수록 이 반응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세요. 위에 거, 아래 거 값이 이게 더 크죠? 그죠? 그러면 구리는 이런 이에 둘이 이렇게 조건이 된다면 아래식은 훨씬 우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하나는 환원되면 이 놈은 뭐예요? 산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위에 놈이 그러니까 아니고 알루미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요걸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전력이 3개가 얘네 둘이 붙여놓으면 얘 구리가 환원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환원되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위에 놈은 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그대로 그럼 얘 환원 전이에 대해서 이게 산화됐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씁니다. 그래서 1.676 플러스 1.676이 돼요. 이 두 반응에 대해서 더해주면 되죠. 근데 전자수만 맞추면 되겠죠. 전자수 맞추면 위에 전자 3개 있고 전자 2개 있고 여기 전자 3개가 필요하니까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주의할 거는 뭐 여기 반응식이야 우리 항상 3배하고 2배하고 하면은 다 2배, 3배 다 계산해서 해주지만 이거 기전력도 다 똑같이 같이 배수 해줘야 돼요. 얘 3배 해주고 얘 2배 해줘서 계산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류량은 기전력 이거는 전자 개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전자수가 늘으면 이것도 늘어나요. 늘어지는 게 아니라 늘어나요. 그래서 그거 다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개수 맞춰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틀렸구나, 여기가.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 값이 얼마만큼 됐는지. 저기다 이제, 이것이 아마, 한번 해보면, 플러스, 여기가 0.3721, 2 올라 339, 1339, 1.011이 되고, 얘는 한 3.335이니까 더하면 4.363이 되니까, 그죠? 4.363 볼트가 됩니다. 이 셀의 기전력은 이렇게 돼요.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정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대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한 건데, 이 문제의 선식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고 반 조건이 이럴 때 이 반응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걸 질문한 거예요. 이 예제 문제는 저는 지금 다른 설명을 했거든요. 다시 예제 문제 돌아가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반응 조건일 때 이 반응이 정반응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겠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요 반응이 되게끔 지금 현재 조건 준 거 요 두
두 가지 표준 환원전이 값 갖고 이 반응이 잘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루미늄 얘가 중성에서 이온화 됐죠? 요거 뒤집힌 거고, 그죠? 요건 그대로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한 것이, 두 개 반응을 합한 것에, 셀 기전력을 계산해갖고 그것이 플러스면 정반응을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플러스니까 정반응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제가 먼저 얘기한 거는 그냥 요것만 갖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셀의 기전력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예제로 이제 가면요. 네르스트 식은 아까 설명해드렸으니까 8번 가면 25도씨에서 만약 Fe 2가 양이온의 농도가 Fe 3가 양이온의 농도의 5배라면 Fe2와 Fe3 전극에 의한 환원 전위는 얼마인가?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문제에서 이제 그 조건을 줬죠. Fe 3가 양이온이 전자 하나 받아들여서 환원돼서 Fe 2가 양이온이 될 때 이 반응에 대한 기전력이 표준 전극 전위가 0.771 플러스 볼트다. 이런 조건에서 문제에서 뭐냐면 Fe2의 농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일어날지 역으로 일어날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아무튼 문제에서 얘기는 Fe2의 농도가 Fe 2가의 농도가 Fe 3가 농도의 몇 배요? 5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수식을 쓴다면.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 전극에 대한 환원전위가 어떻게 됐냐. 이 환원전위, 요 반응의 환원전위. 그러면 요 식에, 지금 요 식에 대해서 우리가 Q를 쓰면 어떻게 돼요? 질량력, 작용비, 반응비, 반지수비 쓸 때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잖아요. 그죠? Q, K. 예? 반응물 뭐예요? Fe. 3 플러스. 전자 안 쓰죠? 전자 안 씁니다. 그 다음에 Fe 2 플러스가 생성물. 이렇게 될 거라고요. 요것의 요 값을 어떻게 넣어요? 네른스트식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전극에 대한 환원전위 값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어떤 특정 상태에서의. 이 셀은, 여기 셀이라기보다 반쪽 반응이니까 그대로 그냥 2라고 상관없습니다. 2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셀이 될 때는 말 그대로 셀이 구성이 돼야 돼요. 환원전이 다 구성이 된 상태에서면 셀의 전위로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뭐예요? 환원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셀이 아니라 그냥 환원 반응 자체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n분의 0.0592, 25도씨라고 했으니까 0.0592, 그 다음에 뭐예요? 로그 Q. 이거죠?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Q가 지금 얼마예요? Q가, 보세요. Fe 3 플러스 분의 Fe 2 플러스가 뭐라고요? 5배라고 했죠? Fe 3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이건 5죠, 그죠? 5죠. 그럼 로그 Q를 5 집어넣고 N은 얼마예요? 전자 하나가 관여하죠, 이 반응에서는? 그죠? 전자 하나가 관여한다. 그러니까 1이에요. N은 1.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재료가 0 플러스 0.771V 마이너스 N이 1이고 0.0592 곱하기 로그 5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예. 여기도 이제 계산하면 볼트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오면 최종적으로 얼마의 볼트다. 뭐 플러스 답은 0.730 정도가 나올 겁니다. 0.730 볼트. 예. 이렇게 해서 요런 계산이고, 요건 이제 반쪽에 대해서만 적용한 거고, 그러면 이제 다 적용을 하면 이제
전지 자체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그 다음 예제입니다. 9번 예제. 보시면, 거기 이제 백금 전극을 써서 수용액 상태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Fe2 플러스가 이 농도가 0.1몰 농도고, 그 다음에 Fe3가는 0.2몰 농도입니다. 이렇게 됐고, 연달이 있고, 그 다음에 Ag, 은이온이 1.0몰 농도고, 그리고 Ag, 솔리드. 이렇게 돼 있는, 전지예요. 백금 전극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은 전극으로 돼 있고, 요것들이 이제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일어날 텐데, 문제에서 이제 그 표준 전극 전이를 줬어요. 표준 전이를 줬습니다. 표준 전극 전이를. 이 Fe3 플러스가 Fe2가로 되는 반응에 대해서는 플러스 0.771이고요. 그 다음에 Ag가 금속으로 되는 거는 0.79죠. 어떤 게 더 커요? Ag가 환원되는 게 더 힘이 세죠? 플러스 0.79니까 0.771이라고 비교하면. 그러면 환원은 Ag가 환원이 되고, 누가 산원이 돼요? 산화가 돼요? FE가 산화되려면 그거에 역반응이 되는 거죠. Fe2 플러스가 Fe3가 양이온 전자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지가 힘이 약하니까. 그럼 이것의 기전력이 어떻게 돼요? 이거 표준 전극 전이가 플러스 0.77에서 방향을 바꿔서 역반응을 해놨으니까 마이너스 0.771 볼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G 플러스는 그대로 전자 받아서 환원돼서 AG가 되는 이 반응은 표준 전극 전이가 그대로 0.799 볼트. 그래서 항상 물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 걸 전지를 해놨으니까 여기가 산화가 일어나고 환원 일어나는 데가 아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서 준 그 표준 전극 전이 값을 갖고 먼저 그거 갖고 비교하는 거를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셀의 전이는 셀의 기전력, 셀의 전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더하면 되죠, 그대로. 더하면 플러스 0.028이 나옵니다. 0.028. 자발적으로 일어나죠? 예, 플러스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표준 전극 전이로부터 계산된 셀의 표준 전이 값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뭘 구하라고요? 이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이건 표준 상태의 값이고, 현재 이 조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 조건에서의 이 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른스트식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셀은 어떻게 해요? 이 셀 마이너스 온도는 특별하게 명시를 안 했네요. 그죠? 온도는 명시를 안 했는데 25도씨로 가정합시다. 예. 25도씨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간단한 네른스트식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0.0592. 그다음에 로그 반응비 어떻게 쓸까요? 반응비 Q 반응지수비 어떻게 쓸까요? 지금 이 수형 중에 안에서 이 용액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Q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반응이 뭐가 일어나요? Fe2 플러스 AG 플러스 그다음에 Fe3 플러스 AG 이렇게 일어나죠? 이걸 그대로 여기다 집으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Fe2 플러스 반응물 그다음에 AG 플러스 분의 뭐예요? Fe3 플러스 AG 안 쓰죠. 왜냐? 고체니까. 그죠? 예, 실수하시면 안 돼요. 예, 고체니까 안 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의 농도 지금 줬잖아요. 그죠? 각 이온들의 농도 문제에서 0.1몰, 0.2몰, 1.0몰 준 이유가 이 로그 Q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에서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Q를 여기다 Q를 구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 대입해 놓고, 여긴 N 뭐예요? N은 역시 두 산화환원 반응에서 관여된 전자수는 하나밖에 안 되죠. 이거 하나 내놓고 하나 받은 거니까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만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 셀 제로는 여기서 계산했으니까 요거 0.028 그대로 집어넣고,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0.010V 정도가 나올 겁니다. 0.010V. 그렇죠? 이 전기화학에서의 뭐 계산 문제는 이거하고 내린스트식 이용한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할 전기 분해 패러데이 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는 전기 분해 그 식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산 문제는. 요거 하나만 할 줄 아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 여기 뭐 어떤 게 환원력이 더 세고 이거 갖고 비교할 수 있으면 되고, 첫 번째 그걸 비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게 산화전이 환원전이가 된다는 거 그걸만 명시하실 줄 아는 되고, 두 개 더해서 셀전이 이렇게 구한다. 그리고 표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의 그냥 특정 상태에서의 셀 전이는 이런 식으로 내른스트식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로그 Q는 우리 평형상수 값이 아니라 그 특정 상태에서의 각 농도들의 B, 반응 지수 B, 그거 그대로 그 개념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이게 어떤 특정 상태에서의 셀의 전이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이것만 알면 내른스트에 대한 얘기는, 식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앞에까지는 정리된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얘기하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그죠? 볼타전지에 대한 얘기했어요. 이제는 전기 분해.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전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볼타전지하고, 그 다음에 전해전지하고 두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볼타전지, 갈바닉 전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건 얘기했고, 전기 분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외부에서 전기를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전기를 주면, 이런 반응들이, 전자가 관여된 반응들이 억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일어나는데, 외부에 전기를 줘갖고 일어납니다. 전기를 흘려줘서. 그러면 전기 흘려준 양에 따라서, 흘려준 양이, 전자가 몇 몰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놈들이 서로 몇 몰이 생성되고 그런 것이 결정이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전자 두 몰 됐다 그러면 FE가 뭐, 이 두 배로 더 생성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일단 패러데이 법칙이 뭐냐? 패러데이 법칙.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실제로 써먹은 건 이거예요. 집어넣어준 전류량하고 흘려준 전류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섭출된 양이 비례한다.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패러데이 법칙인데, 실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전기 분해가 진행하는 동안 각 전극에서 산화 또는 환원되는 물질의 양은, 그죠? 환원되는 양은 통과하는 전기량에 비례한다. 뭐,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두 번째도 역시, 동일한 양의 전류를 통했을 때, 전극에서 생성되는 다른 물질의 무게는 당량에 비례한다. 요거는 이제 뭐랄까요. 전류가 똑같아도 전자 개수에 따라서, 생성되는 양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뭐 적용이 될 테고요. 그리고 전기 분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Q equal IT, 제가 예전에 물리에서 배웠던 거는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여기서 쓴다면, 이건 전류량, 쿨롱 단위입니다. 쿨롱이고, I는 전류, 암페어, 그다음에 T는 시간, 세컨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건 전류, 그죠? 전류. 이건 전하량. 이건 시간. 시간은 다 초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Q equal IT. 그래서 전류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T분의 Q.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Q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페러데이 상수 1페러데이가 96485 쿨롱 퍼 몰이거든요. 예. 그러면 전자 96485 쿨롱의 전하량이 흘렀다 그러면 몇 몰의 전자가 관여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반대로 거꾸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5A를 전류를 보냈다. 전류를 15A.
그럼 15A를 몇 초? 뭐 10초 동안 내가 보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QA 가이트, 그죠? I 15A, 10 세컨드. 그러면 150 쿨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50 쿨롱이 되면 흐른 전류량이, 전하량이 150 쿨롱이면 전자 1몰에 대해서 96485 쿨롱이니까 이거 관계에서 몇 몰의 전자가 관여했는지 몇 몰의 전자가 관여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1몰이 96485 쿨롱이니까 이 비례해서 그러면 몇 몰이 이 전자의 몰수에 따라서 생성된 놈들이 얼마만큼 또 생성되고 그러는지 이거 갖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페라데이면 전자 1몰에 대한 거니까 1페라데이의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각각 생성되는 산화되는 놈 또는 환원된 놈이 일당량이 거기에 관련됩니다. 예.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보죠. 예제 10번을 보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황산구리 용액은 이거죠. CuSO4. 황산구리 용액에 45분간, 시간이 얼마? 45분. 그 다음에 암페아 전류, I가 25A. 이 전류를 통과시킬 때, 황산구리 용액에 전류를 통과시킬 때, 구리 이온이 환원됐습니다. 구리는 이가 이온이니까 이것이 환원돼서 전자 2개 받아서 뭐가 돼요? 구리로 섭출이 됩니다. 섭출되는 구리. CU 솔리드. 액큐스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전류 흘려서. 그럼 여기 이 성취되는 구리 양이 얼마큼 되겠냐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예. 그러면 페라데이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대로. 그러면 시간이 지금 그럼 흐른 전류량 Q를 구해야 돼요. Q는 I 25A 곱하기 45미니트는 어떻게 돼요? 1미니트가 60세컨드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뭐 대충 얼마냐? 그러면 약 6.75 곱하기 10의 4승 쿨롱이 됩니다. 쿨롱. 10의 4승 쿨롱. 이 암페아라는 것이 암페아라는 단위가 쿨롱 퍼 세크예요. 단위가. 아까 I는 뭐라고 했어요? T분의 Q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 암페아라는 것은 다르게 쓰면 단위를 쿨롱 세크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암페아가 되고 여기가 초과가 돼도 계산되면 쿨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게 흘려준 전하량이죠. 흘려준 전하량입니다. 이만큼 25A를 45분 동안 흘리면 이만큼의 전하량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흘렀을 때 이 구리가 얼마만큼 섭취를 해야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구리가 2몰이 전자가 있을 때 구리 1몰이 되는 거죠. 1몰이 섭취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의 전하량이 들어왔을 때 전자가 얼마만큼 생성되는지 그걸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6.75 곱하기 10의 4승 쿨롱이죠. 이것이 페레드 상수 얼마예요? 전자 몇 몰인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전자가 몇 몰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쿨롱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전자 1몰에 대해서 96485 쿨롱의 전하량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되면 전자가 몇 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 1몰의 전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자 1몰에 대한 전자를 구했어요. 몇 몰인지 전자 개수를 구했습니다. 몰 전자. 그러면 요 반응식에서 반응식이죠. 요 반응식에서 전자 2몰에 대해서 전자 2몰에 대해서 1몰의 CU가 생기죠. 그런가요? 그죠? 우리 화반응량도 해서 계산하는 그런 같은 걸 다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구해요? 시험적으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리의 몰수를 없애고 구리의
그람 수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1몰이 몇 g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줬죠. 63.5. 이렇게.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리의 그람 수가 나옵니다. 맞나요?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쿨렁 이거 하나 구하는 거, 전화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거 구하는 건 이제 물리적인 얘기고요. 큐비컬 IT 조칙에 적용해서 얼마만큼 전화량이 흘렀는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에 적용해서 1몰의 전자에 해당되는 전화량이 9648 쿨렁이니까 이것이 몇 몰의 전자에 해당되는지, 몇 몰의 전자가 해당되는지 그걸 알 수 있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요 반응식에서 구리가 1몰 색출되려면 전자가 2몰이 필요한 거니까 2몰의 전자에 대해서 1몰의 구리가 색출된다.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구리의 몰수를 그람으로 바꾼 것 뿐이고요. 이렇게 계산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화학 반응량도 알면은 쉬워요. 그죠? 예, 다 그런 원리로 되겠으면 되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는 이 큐비컬 IT, 쿨롱이라는 거를, 전화량이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이고, 그 환산 인자 중에서 페러데이 상수라는 것이, 페러데이 값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것이 이제 앞에서 하고 좀 더 추가된 것 뿐입니다. 내용,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학방류 아침에 앞에서 얘기할 때 강조한 이유가 다 이렇게 써먹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얼마 나오냐면 22.2g의 구리가 석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45분 동안 25A 전류를 흘려주면 구리가 22.2g에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구리가 얻는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전극에 더 이렇게 그 금속으로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뒤에 이제 더 없나? 더 없죠. 예. 전기화학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다시 좀 정리를 한 번 더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산화환원에 대한 개념 먼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 모르면 시작도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화 상태, 우선순위, 그죠? 우선순위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산화 상태 우선순위 외워 놓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산화하는 반응식 균형 잡는 거, 반쪽 반응법 하는 건 우리 연습 문제 보시면 뭐 1, 2, 3, 4, 5번 뭐 이렇게 쭉 해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산화하는 적정에 대한 얘기는 뭐 간단하니까, 단지 산화제, 환원제에서 또 역시 그 당량 개념, 지금 여기서 다 4년기부터는 다 당량 개념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기화학 전지는 두 가지 있다. 전해 전지하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갈바닉 전지, 또는 뭐 다른 말로 볼타 전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용어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전지 그리는 거, 우리가 반응식을 갖고, 그러니까 아까 연습에 우리가 몇 번이죠? 이제 9번 정도나 9번 정도 아니면 이제 7번 정도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그 반쪽 반응식 갖고 어떤 게 산화전이, 어떤 게 환원전이라 될 거라는 걸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거 갖고 전지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됩니다. 보통 이제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전이값 주고 또는 상황 설명해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전지의 그림을 그려라, 뭐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렇게 표시하는 거. 산화전극이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이 환원전극, 순서대로 산화 환원 반응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전극 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전극 전이를 수소전극의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데, 기본적으로 구하는 거는 표준 환원전이다. 표준 환원전에 대한 전위값을 주는 거니까, 그 값을 비교했을 때, 그 표준 전극 전이 값이 큰 놈이 환원력이 더 센 거다.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값이 작은 놈은 어쩔 수 없이 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전지 한 쌍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지 한 쌍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깁스 에너지 자유에너지하고 기전력 관계, 그죠? 아까 시판에 제가 써드렸던 거, 기전력과 깁스 에너지 관계, 그 다음에 평형상수까지 관계. 그래서 거기서 뭐 그 관계 연습 문제는 없었는데, 뒤에 아마 연습 문제나 다음 뭐 이렇게 문제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관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른스트식 적용하는 거. 간단한 식하고 원래 원식하고 의미적으로
농도 Q를 어떤 식으로 대입하는지 우리가 화학평에서 배웠지만 또 전기화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적용해서 고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현 안 하니까 그런 것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9번 비록 예제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예제 9번 통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전기분해는 지금 이제 막 했으니까 페러데이 1페러데이라는 것이 뭐냐, 전자 1몰에 해당되는 전하량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화학 반응 양론 적용해서 어떤 섭취되는 양, 산화제나 환원되는 놈들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분해, 그것이 전기분해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화 환원하고 전기화학에 대해서 쭉 정리했는데 전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교재나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요. 그림이 몇 개 없지만 그림 같은 거는 이제 책의 교재의 그림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13장 산화 환원 및 전기화학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